했습니다. 지금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천연물 신약의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후보 신약을 현재 10가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임상을 준비 중인 약들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동맥경화, 그 다음에 이제 신종플루, 그 다음에 위궤양,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그 다음에 폐섬유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이 천연물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양약, 한약, 건강식품을 이제 25년 전에 처음으로 다루면서 과연 이제 한약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천연물 파트로 이렇게 왔을 때 과연 천연물을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천연물의 용량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물 임상, 인체 임상, 뭐 세포 임상 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증상을 억제하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 증상을 억제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원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그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편두통 예를 하나를 들면, 제가 이 시아니딘을 가지고 가장 많은 임상을 하고 성공률 99%를 자랑하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편두통도 그 중에 하나고, 안구건조증, 편두통, 뭐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절대 심장에서 원인을 파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혈압이 오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쪽 심혈관계 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아까 삼성의료원에 심혈관센터하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고혈압은 심장의 문제가 아닌 또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닌 혈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혈관이 점점 나이가 30대 됐을 때, 40대 됐을 때, 50대 됐을 때, 60대 점점 굳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동맥이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데, 그 동맥이 굳어지면서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더 많이 뛰어서 피를 보내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지 안지오텐신 이니비터를 가지고 이걸 막아준다. 그럴 때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혈증이 나타나겠죠. 왜? 피를 보내야 되는데 피를 이제 못 보내니까. 그래서 나오는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교정에서는 인위적으로 심장의 박동을 막는다든지 인위적으로 호르몬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혈관의 탄력도를 좋게 만들어주면 저절로 혈관이 이제 혈압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혈압에 대해 수치에 대해서보다도 혈관 건강을 더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뇌경색이나 뇌졸중 뭐 이런 병들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아플렉스 A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이제 오메프라졸, S-오메프라졸, 이런 PPI라고 하는데, 이 PPI 제제하고 위점막 보호제로서는 게비스콘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거의 게비스콘으로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헬포스처럼 유럽은 다 게비스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그 두 개의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번에 특허를 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조군 약물이 개비스콘하고 PPI제 중에 뭐 이렇게 오메프라졸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월등하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PPI를 쓰지 않더라도 유기약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천연물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똑같은 시아프렉스 A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종플루에 이제 한번 써봤는데요. 대조군이 타미플루예요. 근데 타미플루라고 해봤는데 무려 2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20배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타미플루의 환각에서 오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게 우리 천연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저한테 얼마 안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약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OCNT라는 이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also라는 이제 바로잡다라는 뜻이고요. 셀룰러 뉴트리션에서 세포의 영양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기존의 뭐 이런 영양요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지만, 사실 기존의 영양은 배고픈 어떤 상태에서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기존의 영양이라면, 이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이 OCNT는 배고픈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계속 주게 되면 우리의 기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콜라겐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콜라겐을 만드는 HDF라는 이제 섬유 아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줄기세포와 어떤 이 조직에 있는 세포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유전자와 세포막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교정학의 핵심 키워드는 셀 멤브레인과 그다음에 이 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마 멤브레인, 그다음에 진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을 근본적으로 이제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유전자와 이 세포막을 체인지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우리 약사님들이 지금 취급하는 한약, 그 다음에 영양소들이 물론 양약은 전혀 여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혈압, 당뇨, 치매, 관절, 무슨 심지어 면역요법제들 뭐 이런 것조차도 유전자와 세포막에는 전혀 접근 불가능하고, 오히려 유전자를 더 악화시키고 세포막을 변이시키는 그런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양약은 배제하고, 한약은 유전자와 세포막에 유전자에 약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실제 한약의 가장 그 문제는 세포막에 접근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한약재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다 끓여버리고 또 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사실 이제 필수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끓여버리기 때문에 알칼로이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 그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 한약을 끓였을 때 남는 것은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해봤을 때 가장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우리 인체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장 잘 조정하고 유전자를 바꾸는 후성 유전 바이오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인데, 한약제를 쓰는 순간 이 고온 고압에서 다 파괴돼 버리죠. 그럼 그 중에 남는 건 뭐냐면 이제 알칼로이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칼로이드들이 많이 들어있는 한약제들, 그 한약제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알칼로이드들이 칡, 홍삼, 뭐 하수오, 그다음에 도라지, 이런
뿌리 종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하고 많이 이렇게 그 간 쪽에 임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앰뷸런스 싣고 막 오는 사람들, 굉장히 그 간부전으로, 급성 간부전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많은 그 경우의 어떤 식품이 바로 홍삼이라고 합니다. 실제 홍삼을 한 달 이상 먹었을 때 급성 간부전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오라든지 칡, 여러분 칡도 굉장히 알칼로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알칼로이드는 N이 있는 거예요. N, 질소가 있는 걸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N이 어떤 구조식에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많이 써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써야 되고,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는 장기간 써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전자와 세포막을 바꾸려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로 알고 있는 필수지방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그 다음에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의 이런 필수지방산을 우리가 노유파라고 합니다. 이 노유파를 저희 JBK랩이 지난 20년 동안 R&D에서 이뤄낸 업적 중에 굉장히 괄목하고 만한, 그리고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세포막을 만들 수 있는 필수지방산은 굉장히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술로서 그걸 이제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한두 시간 내에 다 생분해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생분해가 일어나는 걸 이제 그러면 한두 시간마다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용 시간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을 저희가 나노 컴플렉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체 안정성을 최대 6배까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임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모체 상태에서 8,000ml를 먹어야 실제 세포막을 바꿀 수 있다. 모체 상태에서 8,000ml죠. 그래서 실제 이게 EPA, DHA를 우리 약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EPA, DHA는 필수지방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미 만들어진 걸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걸 만드는 능력이 점점점 쇠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료를 넣어줘야 되고, 그 원료가 되는 게 알파리놀렌산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리놀렌산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들깨, 호두, 아마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깨에도 한 20-30% 들어있어요. 들깨는 한 60% 들어있고, 아마는 한 40% 들어있고, 호두는 한 40%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최고의 약점은 빨리 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지 않게 이것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 필요한 만큼 그걸 이제 그 as needed라고 하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 몸의 셀 시그널링이 이제 되면서 간에서 그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었냐면 이제 DHA와 EPA를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세포막으로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에 좋은 콜레스테롤 원료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용량과 산화와 변성이 안 된 성체형률이 뛰어난 이런 무산화 개념의 필수 지방산을 쓰는 것이 OCNT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OCNT가 뭐냐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를 나노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생체 안전성을 높여서 유전자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산화되지 않고 변성되지 않은 아주 슈퍼 울트라 버진 엑스트라 오일,
슈퍼 울트라입니다. 슈퍼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써서 우리 세포막을 아주 건강한 세포막으로 바꿔주면 나머지는 세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요. 네. 실제 머리가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막 좋아져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생기죠. 이게 막 심장도 좋아지고 다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다 하나의 세포에서 왔습니다. 그 세포에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세포막과 그 유전자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물질,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필수 지방산을 OCNT 핵심이 되겠습니다. 모든 염증세포는 염증세포를 복제하고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께서는 once also, always also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양은 영원한 교양이다.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유장약이 파모티딘, 시메티딘, 이런 약들이 H2 차단제가 나왔죠. 그런 약들이 쓰여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약으로는 평생 얼서죠. 안 됩니다.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쳐진다는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 자체가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리고 유전자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OCNT를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존의 PPI나 스타틴을 빼고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여기에 걸맞는 이제 무산화 필수 지방산인 노유파를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염증 세포를 정상 세포로 만들 수 있고 염증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되돌릴 수가 있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사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한의사들은 제가 이제 한의사들을 한 1,000명 정도를 제가 이제 저희 학회에 제가 이제 티칭을 하는데 한의사들 생각도 굉장히 가역적입니다. 바꿀 수 있다. 근데 의사들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통합의학,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바꿀 수 있다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가 한번 망가지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10년 전에 여기 조용기 목사님 그 동생분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분을 소개를 해서 조용수님이 소개를 해서 외교관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3개월 전부터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이제 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왔는데 실제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저도 사실은 케이스는 처음이니까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써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똑같이 이 세 개를 썼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3개월 뒤에 혼자 오셨어요. 오셔서 엘리베이터 숫자, 장롱의 색깔,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그렇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다가 되돌아온 분을 3명 정도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 이유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왠지 이게 너무 호황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유전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기전을 설명을 해드리면 유전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세포가 살아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줄기세포.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는
세포가 죽잖아요. 죽으면 줄기세포가 먼저 동원되지는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세포가 40번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40번 동안 분열하면서 자꾸 보충을 해줘요.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면 그 술 먹은 만큼 뇌세포가 파괴되는데 보통 소주 2병 마시면 뇌세포가 한 50만 개 정도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병 이상 마시면 이제 블랙아웃이 나타나는데 그 블랙아웃 정도 나타날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잘 생각이 안 나다가 오후쯤 되면 생각나죠? 네? 오후쯤 되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만들어지는 세포가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지냐?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다 이제 이런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만들고, 이제 좀 그런 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줄기세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기세포가 스페어 성체줄기세포로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골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에 있는 이 줄기세포를 얼마만큼 동원하느냐, 얼마만큼 그걸 호밍이라고 하는데 내 집으로 불러들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재생 속도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OCT 이론의 핵심은 이 유전자 배열, 염기 서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염기 서열을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1990년대 후반, 후성 유전학이 연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염기 서열은 그대로 있는데 염기 서열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그 염색체의 모양이라든지 염색체 끝에 달린 어떤 신호 시그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서 어떤 유전적인 차이를 질병의 어떤 그 표현을 결정짓는 이런 그 유전자를 후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은 후성 유전으로 발생하며 자손에게 유전되며 자손은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옛날에는 유전이 되지만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부모가 혈압을 갖고 있어요. 당뇨를 갖고 있어요.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후성 유전학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에피제니틱 푸드라고 합니다. 에피제니틱 푸드. 여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피제니틱 푸드다. 유전자 영향을 강력하게 끼칠 수 있는 물질. 심지어는 암도 안 걸리게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암 유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전자 진단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주면 다 해주는데 DTC부터 암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한번 봐준 적이 있어요. 1000명. 1000명의 그 처방을 쭉 보면서 제가 한번 그걸 이제 그 케어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건 다 암 유전자가 있습니다. 1000명 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암의 유전자는 바로 후성 유전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암의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발현이 안 되느냐의 차이, 익스프레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주는 물질이 바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플라보노이드와 아주 좋은 카로티노이드를 먹게 되면 평생 암에 안 걸립니다. 실제 그래요. 암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근데 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열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불량 어떤 영양소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성 유전은 이렇게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이라는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감는 실패와도 같은 이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약간 변형되는 거. DNA의 끝에 시토신이라는 염기에 메틸기가 하나가 붙는 거. 이걸 메틸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이제 DNA로부터 RNA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런 RNA에게,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불량 RNA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잘못 전달했을 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DNA 메틸레이션은 노화, 암, 뉴로 카니티브 디스, 이건 뭐 신경계 쪽이고, 이건 이제 비만과 대사성 질환 거의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에피제니틱 뉴트리언트 또는 바이오액티브 푸드라고 합니다. 여기 바이오액티브 푸드에는 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가열하는 순간 바이오액티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밥, 이것은 바이오액티브 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생야채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이 바이오액티브냐? 아닙니다. 바이오액티브는 야생이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이런 야채나 과일은 전혀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노지에서 햇빛과 바람, 추위와 비바람을 이렇게 병충해와 싸우면서 견뎌낸 이런 식물들에서 보여지는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바이오액티브 뉴트리언트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영양 상태가 선천적 질병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암, 당뇨, 뇌신경질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았다고 해도 아까 에피제니틱 푸드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완전하게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질병의 어떤 경로까지도 틀 수가 있는 게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실험인데요. 임신 중에 과연 먹는 음식이 이 태아의 어떤 건강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털 색깔도 바꿔버린 거예요. 털 색깔도. 여기 보시면 이 쥐에게 에피제니틱 푸드를 위에는 먹인 쥐, 안 먹인 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 쥐는 이제 당뇨나 이런 암에 잘 걸리는 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회색 쥐는 블랙 그레이 이 쥐는 건강한 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었은 쥐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질병에 취약한 이런 이세를 낳는다라고 하는 결과죠.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은 13,200가지의 만성질환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제가 1년에 암 환자를 많이 상담을 한 1,000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암에 대한 걸 많이 상담을 하면 제가 느낀 것은 암 환자가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면역이 떨어졌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면역이 평상시 건강하다고 해서 암에 나는 안 걸린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암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면역이 건강한 경우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독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독과 면역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혈구 수치가 정상인데도 미세먼지를 많이 마셨다든지 이러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발암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면 암에 걸려요. 그것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빨리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는 NK세포 막 정상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요. 그런 분들이 한 50반 가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과 해독은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면역과 해독은 완전히 다른 방향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게 먹잖아요. 손도 안 씻고, 이렇게 음식도 안 씻고,
이렇게 그냥 대충 먹잖아요. 그러면 막 균이 막 들어가잖아요. 균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역이 떨어질 것 같죠? 면역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더럽게 살수록 지저분하게 살수록 면역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70년대에는 그게 없어요.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체계가 강해진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요즘에도 회충알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아토피에 회충알을 딱 먹게 되면 실제 한 20분 만에 증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회충 몇 마리 정도는 키워야 된다. 이게 사실 면역을 이용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 방법이고, 요즘에는 암 환자들에게, 특히 방광암 환자들에게 결핵균을 넣어주죠. 결핵균. 결핵균이 사실 항암제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BCG라고 하는 결핵균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 결핵균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부스팅을 해요. 열나게 하고. 그래서 열로 암세포를 태워주고 또 이제 활성이 생기는 면역세포들을 활용해서 방광암을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지저분하고 좀 더 덜 위생적인 상태에서 면역이 길러지는 거고, 그때 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간은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갖 독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면 면역도 중요하지만 간의 해독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그래서 저는 면역보다는 사실은 해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트레스와 독성, 이 미세먼지라든지 뭐 우리가 튀김, 뭐 이런 가공식품들, 불안, 고민, 초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감신경을 건드리면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과립구라고 하는 이런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이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 조직이 다 파괴되는데요. 이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염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한 염증이다를 우리가 궤양이다, 또는 또 궤양이 좀 더 심해져서 세포가 거의 한 70-80% 죽었다, 이걸 우리가 부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살아나는 세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야겠다.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전자 변이에서 어떤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생깁니다. 산소가 없는 하이폭시아의 상태에서 암세포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혈류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암 다 세트로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OCNT를 통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되고 해독 상태를 만들어서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되고 혈관 확장이 되고 과립구 숫자는 줄어들고 림프구 숫자가 많아지면서 면역 반응이 유도되면서 이렇게 혈류가 좋아지고 만성세포가 제거되는, 만성질환 세포가 제거되면서 후손유전자가 복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4개월에서 보통 한 8개월에 걸쳐서 우리 전신에 있는 이런 손상된 세포들을 교체해 주는 거죠. 세포 교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붓고 열나고 가렵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여기에 면역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는 말을 사실은 너무나 이제 뭐 이렇게 비과학적인 말, 사실은 우리 약사님들은 면역 반응이라는 말로 바꿔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역 반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막 정말 좀 이 교정하자마자 막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런 교정 물질을 3분의 1로 줄이거나 2분의 1로 줄여서 조금 천천히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면역 반응이 전혀 안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세게 들어가서 조금씩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순간 완전하게 낮습니다. 실제 그 과도기가 있어요. 간 수치도 그 200, 3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간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간 세포가 파괴될 때 거기에 들어있는 효소가 혈중에 이렇게 분비되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간이 갖고 있는 이제 ALT, AST라는 이 두 개의 효소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간 세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낡은 세포나 병든 세포, B형 간염 세포도 있고 만성 간염 세포도 있어요. 근데 우리 면역계가 정상이 되면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낡은 세포와 병든 간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팍 터트려 버립니다. 팍 터트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ALT, AST가 나오죠. 근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간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간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쁜 걸 먹었을 때예요. 아까처럼 알칼로이드 성분 있잖아요. 칡, 홍삼, 인삼,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타이레놀, 뭐 이런 것들 소염 진통제 종류를 먹었을 때, 또는 헤파린, 이제 지혈제 같은 이런 것들을 항생제 이런 걸 쓰게 되면 간 수치가 막 올라갑니다. 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약물요법이 아니고 이 비약물요법으로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오시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와 또 이제 그런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먼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매일 먹고 계획이 있어서 10분만 먹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은 병든 세포가 죽어서 수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정상 세포가 죽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바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포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핵, 미토콘드리아, 생체막, 항산화 요소, 해독 시스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은 DNA와 히스톤, 미토콘드리아는 DNA, 생체막은 액티브 오메가 이제 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되고요. 항산화 요소 시스템은 SOD, CTX, GPX가 있죠. 카탈라이제, 글루타치온, 포옥시데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성산소종을 우리 핵에서, 우리 세포에서 다 중화를 하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이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루게릭 같은 병도 저희들이 보면 루게릭도 이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일반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게릭도 항산화제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루게릭이라는 병에 오메가와 항산화가 되게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항산화 시스템을 보완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우리 세포의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독은 우리 약사님들이 잘 아시는 시토크롬 P450 1차 해독, 포화 2차 해독인데, 이게 사실 간에서의 해독 시스템이 되는데요. 1차 해독계와 2차 해독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야만이 해독이 돼요. 어떤 분들은요, 1차 해독계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1차 해독계를 봐요. 2차 해독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간경화가 많이 옵니다. 술을 먹는데 알코올은 분해시키는데 알코올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유럽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이 알코올 독성의 수십 배인데, 알코올은 분해시켜 놓고 이걸 분해를 못 시키니까 간경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런 독성 물질과 같은 2차 포합 단계에서 이것들을 중화를 시켜주는 이런 세동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시아플렉스가 우리 OCNT 핵심 물질인데요. 활성산소종, 중금속 방사능, 발암물질, 산화 콜레스테롤, 산화 물질 등을 이 엑스트라 셀룰러, 인트라 셀룰러인데요. 세포의 바깥에서 우리가 세포의 안팎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포 바깥도 방어를 해야 되고 세포 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바깥 쪽은 우리가 시그널을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세포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바깥이 오염돼 버리면 시그널을 리딩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완전 고립되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 바깥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이 만약에 망가져 버리면은 핵이 변이가 된다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죽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액티브 CID는 85 나노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세포 안으로도 쑥 들어가고 실제 핵에도 들어가서 핵의 초유전자로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CID, 활성형 CID는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세포 신호 전달 분자로 작용을 하고 초유전자로 작용을 합니다. 이 초유전자라는 것은 유전자를 지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핵이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주는 이 슈퍼진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액티브 CID입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식물의 영양소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세포의 산소와 또는 영양소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세포막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그 물질을 우리가 노유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노유파는 액티브 오메가라고 하고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고 프로스타글란딘 전구체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E1, E2, E3의 전구체인데 여기 이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산화된 세포막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서 나와서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직접 만드는 유전자의 원료가 되는 걸 우리가 액티브 NCT, 즉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데요. 뉴클레오티드는 DNA, RNA, 그 다음에 히스톤, 클로로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증은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된 상태를 말하죠. 노로목시아. 이 개념은요, 그동안 제가 한 20년을 해오면서 질병은 왜 생길까? 스트레스와 독성물질인데, 스트레스와 독성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하이폭시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산소증. 우리가 이제 한숨 쉬잖아요. 우리가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한숨 쉬죠. 한숨 쉴 때 이게 하이폭시아입니다. 이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좀 오래 가면은 처음에는 염증인데 좀 중간 단계 자가면역 질환, 좀 마지막 단계에서 암이 되는 그런 게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로목시아에서 정상적인 산소를 갖고 있는 걸 노로목시아라고 하고 저산소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폭시아라고 하는데 이 히폭시아의 초기 단계가 바로 세포막이 산화돼서 산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혈관에는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있는데 빈혈이 아니에요. 피 검사를 해보면 헤모글로빈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어지럽고 힘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철분은 충분한데 왜 그럴까요? 이분은 매일 산화된 식용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세포막이 다 산화돼 버립니다. 세포막이 산화돼 보니까 혈액에 있는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세포성 빈혈, 이걸 히폭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성 빈혈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만성이에요. 만성염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히폭시아인데 뭐가 빨갛게 됐냐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빨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는 이런 병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전. 만성질환으로 가면 부전. 그래서 콩팥부전, 혈류부전, 뇌부전, 간부전, 이런 심부전, 이렇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손상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구가 이렇게 손상이 된 거예요. 백혈구가 자아와 피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아와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도 다 히폭시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저산소증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저산소증이 만들어지는 것은 혈관이 수축되고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을 콜라겐 디지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아까 말씀드린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콜라겐이 여기 더블 본딩으로 이렇게 유황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황이 부족한 경우에 그 더블 본딩 유황과 여기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그 콜라겐이 풀리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한 큰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콜라겐만 먹는다라고 해서 콜라겐이 보충되는 게 아니고, 콜라겐을 복용을 할 때 반드시 유황과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같이 써줘야만이 제대로 된 콜라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산소 히폭시아인데 산소 포화도가 65% 밑으로 떨어지는 암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이제 세포 구조만 놓고 보면 다 빨갛습니다. 세포막도 미토콘드리아 핵도 다 빨갛고 산소도 65예요. 65 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세포는 유전자가 이제 그 산소 호흡을 하지 않고 해당 작용을 해요.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발효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암세포가 정상세포 유전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시아플렉스를 쓰면 거의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광범위 이제 세포 보호제이기 때문에 손상된 세포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에서 보면 이 시아플렉스는 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아플렉스 하루에 2포 정도를 먹으면 어떤 형태의 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출원도 했습니다. 이제 OCNT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염증 세포를 정상 세포로 이제 바꾸느냐. 그래서 염증 후성 유전체를 정상 후성 유전체로 바꾸고, 이 손상된 세포막을 정상 세포막으로 바꿔주는데 뭐가 필요하냐? 시아플렉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의 활성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유파플렉스는 이제 노유파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효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미네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경우에는 안 드셔도 되지만 대부분 미네랄 결핍이 있기 때문에
TM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연, 구리, 셀레늄, 요드, 망간, 몰리브덴 이런 것들 트레이스 미네랄 아주 극소량으로 우리 효소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칼마플렉스는 매크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 메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칼마플렉스와 TM플렉스를 보조 효소로 넣어서 정상 세포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뼈를 바꾸는 거냐, 혈관을 바꾸는 거냐, 근육을 바꾸는 거냐, 안구를 바꾸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처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죄송합니다. 만성염증은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뭐냐면 유전자의 원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NCT, 뉴클레오티드를 RNA, DNA, 클로로필, 히스톤을 넣어주는 그런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죠. 아까 콜라겐을 하나를 더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실제 콜라플렉스 안에는 콜라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합조직이라는 게 콜라겐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콜라겐, 그다음에 콘드로이친, 히아루론산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결합조직인지.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게 비율이 맞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천연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콜라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염증의 유발 기전은 이렇게 이제 TNF 알파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고, 이제 NF 카파비. 이게 사실은 다 이게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이 수치가 높으면 이제 약을 쓰는데요. 이 물질들이 실질적으로는 항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제대로 나와야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엠브렐이라는 약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물질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성분 자체를 TNF 알파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걸 떨어뜨리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절로 이제 수치를 유지해야 돼. 이게 정상적으로는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은 20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TNF 알파 인히비터를 쓰면 이게 100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까지 떨어지면 이게 이제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이기 때문에 암 괴사인자예요. 암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100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제 저산소증을 해결하면 이게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지고 NF 카파비가 액티베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OCNT만으로 TNF 알파와 히폭시아를 다 개선시킬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CNT improve rheumatism을 개선하는데 히폭시아를 이제 깨트린다. 히폭시아를 깨트리고 ROS, 활성산소, 그 다음에 유전자를 조율하고 NF 카파비와 TNF를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어떤 수용체에 작용해서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작용 없이 이제 수치가 정상이 되고 중상이 개선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TNF 알파 인터로킨 6 수치가 각각 50, 80, 90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류머티즘, 루푸스,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 유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염증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역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콕스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염증 유전자인데 이 수치를 무려 95%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엔사이드를 능가하는 항염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최강의 항염작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약국에서 소염제로 항생제, 소염제, 항바이러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위궤양, 위염,
바이러스 이런 쪽에도 타미플루의 한 20배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항바이러스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암의 OCNT는 이렇게 많죠. 뭐, 어쨌든, 암은 일단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압, F부터 유파, 클로, 베타플렉스는, 이게 베타글루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이게 하루 먹는 양에 5,200ml 정도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데, 베타글루칸 뿐만 아니라 황기 다당체, 까지 이렇게 많은 폴리사카라이드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우리가 암의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혈관은 이렇게 이제 4차선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3차선으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더 받으면 2차선, 더 열을 받으면 이렇게 1차선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스트레스를 받고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치매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아플렉스를 평상시 먹으면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유발하는 병이고요. 동맥경화가 이런 LDL을 통해서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아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 LDL하고 동맥경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LDL은 좋은 역할을 하고 OXLDL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DL이 이렇게 산화가 돼서 OXLDL이 되고 여기에 거품세포를 만들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노란 게 거품세포고요. 여기에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이 플라크가 혈전을 유도해서 혈관을 완전히 막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해독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폼셀도 백혈구이기 때문에, 대식세포이기 때문에 대식세포의 세포막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상태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MA하고 칼마가 어떤 조효소로서 작용을 해서 여기 이제 혈액의 미네랄 어떤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여기 이제 스스로 이제 동맥경화 세포가 림프절로 가서 소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맥경화가 한번 걸리면 위에 이제 영원히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품 세포가 이동을 하는 거죠. 동맥에서 림프절로. 그래서 여기에 동맥경화 예방은 이렇게 시아플렉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하고요. 치유는 시아유파 TN 칼마를 통해서 4개월에 정상 혈관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아플렉스는 혈관 줄기세포를 300% 증가시킨 걸로 나타나서 실제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일단은 좋아지는 부위가 많이 젊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장도 젊어지고 눈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특히 피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약사님들 피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피로회복제냐 해독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인체 임상 실험을 한 건데요. 실제 줄기세포를 우리 성체줄기세포를 300% 한 달 만에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시아플렉스를 기존의 그 메디케이션 스타틴, 심바스타틴, 아트로바스타틴, 그 다음에 아스피린과 AC 이니비터를 먹고 있는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이 시아플렉스를 같이 병용 투여를 한 결과 30에서 300%에 이르는 개선 효과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두부를 그냥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메디케이션을 하는 환자들과 메디케이션 플러스 우리 시아플렉스를 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훨씬 동맥경화 수치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 효과, 이런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대장암, 폐암, 백혈병, 간암, 유방암, 피부암인데요. 대장암, 폐암은 대장암하고
가장 잘 듣는 게 대장암하고 간암인데요. 이게 80% 정도, 우리가 한 24시간 만에 80% 정도 사멸을 시키는데, 물론 세포 실험이긴 하지만,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96%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부 쪽에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아주 보여주고 있고요. 항암제 병용 시 이제 암 억제 효과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서 항암제와 이런 처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해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30%가량 항암 치료와 병용했을 때 올라가고요. 항암제 병용 시에 효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사람이 이게 까무러치는데 그 효소가 60% 정도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항돌연변이 효과, 항암 예방 효과죠. 예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독성, 미세먼지에 대한 방사능 독성의 20배 증가하고 이런 중금속,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에 대한 이런 세포인자 보호량이 18배, 중금속 배출 효과가 3배, 노화 억제 효과가 300% 이렇게 증가됩니다. 항동맥경화 효과도 저희가 인체 실험까지 마친 건데요. 이렇게 20배, 혈전 억제 작용은 20배 정도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스피린을 병용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천연 아스피린.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쓰면 혈관이 얇아지고 터지잖아요. 근데 이 시아플렉스를 쓰면 혈관이 탄력이 생기고 혈관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 혈전 억제 효과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혈관 벽을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산화질소, 일산화질소 합성요소 2배, 이게 혈관이 팽창하는 거죠. 그 다음에 NCO, 그 다음에 OXLDL은 30%, CRP 30%, EPC 3배 증가, 3.7배 증가인데, 실제 이런 효과들은 인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삼성의료에서 발표를 한 데이터입니다. 간보호 효과는 어떠냐? 실제 레가론과 비교 실험 해봤을 때 레가론보다 6배 정도 뛰어납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저희들이 그 동물 실험을 했는데 레가론보다 간 보호 효과가 한 6배에서 8배까지 뛰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도가 높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이제 300% 정도 레가론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보호 효과, 유궤양 억제, 항당뇨 효과, 그 다음에 방사선 방어, 혈관 줄기세포, 불임, 위수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뭉치거나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시아플렉스를 먹고 회복이 잘 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이 조정경기 하는 애들이 이거 먹고 우승을 이렇게 CID를 먹고 몇 년 꼴등하다가 이거 먹고 우승을 해서 이제 보도자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포도막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 포도막염에도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나 피하조직 이런 쪽에도 체중 조절 효과가 좋고 비만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이렇게 삼성의료원, 경희, 한림, 카톨릭, 고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루푸스가 한 10년 된 루푸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완치된 사례고요. 이것은 이제 주부습진, 한 5년 된 주부습진이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한 10년 된 허벅지 혹이 복용한 지 열흘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양성종양인데 골프공만한 크기예요. 막 툭툭 떨어진다. 제가 실질적으로 대장에 용종이 32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달을 복용하고 용종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상 조직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안지오제니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혈관 신생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처럼 종양세포들이라든지 지방세포가 자기 세포를 키울 때
신생혈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아프렉스를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신생혈관을 다 잘라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조직에 여기 신생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종양도 뭐 사실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 비정상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세포가 인식을 하면서 가위질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도려내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암 2기 환자인데 수술을 사실 앞두고 이제 OCNT를 했어요. 3주간 하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내시경을 다시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지금 10cm 크기의 위암 2기 세포가 3주 만에 한 90% 정도 작아진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멜라노시스라고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된, 뭐 피부과에 시술 받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새카맣게 됐는데 여기 이제 8개월 정도 드시고 완치가 된 상태고요. 이거는 티눈, 사마귀. 네, 이것은 이제 농양, 아토피, 예, 태열.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지정맥류도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95%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 한 달 만에 어떻게 하지정맥류가 저렇게 좋아지냐는데 이 세포 교정이라는 것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세포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세포로 되돌리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모든 세포, 혈관이 있는 곳에는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 다 교정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냥 많이 먹으면 돼요. 용량을 좀 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 시아프렉스는 12포까지 괜찮습니다. 하루에 12포. 요파도 12포. 다 모든 우리 나오는 이 교정 물질들이 그렇게 안정성이 그렇게 뛰어나. 그러면 12포 더 먹으면 어떻게 되냐? 60포 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괜찮습니다. 60포를 다 드셔도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독성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12포까지 복용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